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모디지쿠스의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태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셋 다 IQ가 엄청 높은 멘사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네네네. 그래도 나름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것 저마다의 같아요. 어떤 전공 분야도 딱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확실한 데이터, 나는 이것만큼은 조금 빠삭하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뭐 저기 KBS 근처 맛집은 제가 다 껴고 아, 완전 정말 중요하죠. 많습니다. 신뢰가 가는데요. 중요하죠. 제 말 들으시면 돼요.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이따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네. 직화구이나 뭐 이런 덮밥 위주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 메뉴별로? 첫 건물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 거기 제육 이런 거 향만 나는 거. 아, 좋아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제가 뭐 성우학원에서 또 어. 강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방송사별 성우 공채 시험 그리고 아, 일정. 성우학원 전국에 어. 있는 거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맞네, 아. 맞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쁜지,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데이터네요. 뭘 건들면 폭발하는지. 아,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쎄하다 그러잖아요. 그 쎄하다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아. 예. 그렇지, 그렇지. 저만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 요거 아주 오랜 세월 채집한 거예요. 제 빅데이터에 의하면 요거 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요것도 싫어합니다. 안 좋죠. 이런 얘기하면 자기를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본다고 굉장히 화를 내죠. 네. 목숨을 건 방송을 하고 그렇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지를 알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모르는구나. 아, 몰래 하시는 거군요. 이런 것도 어떤 저만의 데이터라는 거. 아,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뭘지 궁금해 하실 텐데 네.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데이터에 관한 것들 무언가를 수집하는 거. 수집하는 네. 거. 요즘에 또 자주 쓰는 말이 뭐가 있죠? 데이터 관련해서 네 글자로? 빅데이터? 그렇죠. 오. 빅데이터가 오늘의 주제인데 네. 오늘의 주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빅데이터로 위기를 읽자입니다. 위기를 읽자. 뭐 여러모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때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세한 썰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어렵게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 딱 섭외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어. 그동안 저는 이제 여론조사 분석과 관련해서 네. 여러 유튜브나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 많이 나갔는데요. 네. 너무 똑같은 것만 뭐 대통령, 금부정, 뭐 정당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또 새로운 내용을 예.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많이 봐왔던 자료인데요. 네네. 예, 정리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네. 뭐 긍정어, 부정어 이런 비슷한 내용의 방송만 하다가 또 이렇게 토크쇼에 나올 수 있어서 예. 기쁘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아니 네. 빅데이터는 정말 하루에도 뉴스에 수천 번씩 나오는 단어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점점 더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효용성이 커졌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숲 안에 있더라도 숲 전체의 모습을 보긴 어렵죠. 그렇죠. 숲을 이제 완전히 조망을 하려면 사실 뭐 전망대에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그렇죠. 드론을 네. 띄워야 되는데요. 아니 작은 새와 벌떼들이 숲 전체에 어떻게 생겼다, 어디 가면 좋은 꽃이 있다 이런 걸 알려준다면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 새가 벌떼가. 예. 오. 그런 세상이 온 거죠. 야. 이제 숲 안에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허. 그래야 좋은 열매도 있고 좋은 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또 실시간. 또 가장 좋은 거는 비용 효율성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효율성. 예, 예. 지금 이제 측정 기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요. 네네. 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따라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는 쌓이고 있고요. 이게 바로 앞으로의 21세기의 원유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빅데이터를 저번에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있죠. 그때는 ESG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오늘은 이 빅데이터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다루게 되나요? 예, 오늘은 재난 예측이라는 분야입니다. 보통 이제 빅데이터는 생산 라인에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 생산, 그다음에 가장 많은 건 거래 데이터, 카드 이용 이런 거죠. 이게 재난 예측에 바로 이런 사람의 이동과 소통 이 부분이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난. 특히나 이게 재난 분야에서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예, 들어서. 예. 이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혹시 하이니 법칙이라고 좀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이네켄? 아니 하인디히 인디히 이거 예, 예. 독일어다. 하위. 예,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외국분 이름을 좀 언급했는데요. 이게 네. 1920년대 미국 그 여행 보험 회사 관리자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나타나더라. 신호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사고가 한 건 나올 때 그보다는 작지만 그보다는 작은 재난이 29건 나오고 그 전에 약 300건 정도의 징후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300건의 징후 이전에 3,000건, 3만 건의 어떠한 자료를 검색해서 이 징후를 발견해내고요. 그래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요? 소방방재청에서 활용을 하는 거는 이거 올해죠. 올해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잘못 신고되는 경우, 사실은 잘못 신고돼가지고 소방차나 이 구급대가 출동해서 발생하는 이 자원 손실이라는 게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예방하자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취약 지역이 있는데 도서상간 지역 네.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서 하니까 이제 불을 많이 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업무의 절반은 이게 구급 차량의 출동입니다. 네. 구급대원들. 그럼 구급대원들의 숙련도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어디에 얼만큼의 인적 자원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그간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반영을 해서 해보겠다. 이런 분석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소방방재청이 실제로 119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예. 관련 내용을 제가 또 조사를 좀 해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19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먼저 화재 예방 분야는요. 비화 제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서 비화 제보 출동 현황과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 제보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예. 비화 제보 출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뭐 화재가 났을 때 뭐 열이라든지 연기 뭐 이런 거 이외의 요인으로 경보 설비가 작동하면서 화재 발생으로 오인해서 그거 초등학교 때 출동하게 엄청 되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네, 맞아. 그런 것들을 이제 비화 제보라고 합니다. 또한 구조 분야는 구조 활동 정보, 인사 정보 등등 내부 데이터와 관할 구역 정보, 지역 통계 지리 정보 등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구조 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119 구조대 배치 구역을 설정한다든지요. 순환, 산악사고 등등 특정 재난 빈발 지역 맞춤형 구조대 운영 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예. 하네요. 구급 분야는 구급활동 정보, 차량 궤적 정보, 국가 응급진료 정보를 활용해서 구급활동 구간별 소요 시간이라든지 지역별 환자 유형 분석을 통해서 환자 이송 지연 원인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네.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군이 있습니다. 섬? 예. 네. 전라남도 이제 신안군인데요. 신안군. 네, 네. 거기 이제 그 섬 간에 연결되는 다리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가 뭐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육지에 가까이 있는 섬에 군청이 있을 텐데요. 네. 소방센터는 이게 가운데 있는 암태도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아무래도 접근성이죠. 그렇죠. 취약 지구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이 좀 더 발전이 된다면 네. 이제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기상 조건과 취약 지구 그리고 예년에 계속해서 같은 달, 같은 계절에 발생하는 어떤 화재나 신고량을 종합을 한다면 선제적으로 소방차가 미리.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빈발하느냐라는 것들을 가져간다면 빅데이터가 앞으로는 100년 가까운 숲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그렇구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주말에는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설거지를 돕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주말에는 쉬려고 하니까 일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주말에 싸우거든요. 오. 그러면 그러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저는 주말에 쉬면서 설거지만 해주면 안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비유를 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거기에 청소도 더 청소까지 예, 하면 청소. 그렇지. 이런 게 화장실. 빅데이터.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주말에 아니, 집을 근데- 안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아우 정말 얼마 전에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거는 빅데이터로 일단은 예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예.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오는 쓰나미 이런 거는 충분히 빅데이터로 예상 가능하고 그렇지 예. 않을까요? 화산 폭발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전진, 본진, 여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큰 본진이 있기 전에 전진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나미가 발생할 때도 이제 경보가 있고요. 전진이 아주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본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측정된 자연을 측정한 그런 데이터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막상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재난 대응과 관련돼서는 SNS라든지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네. 좀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태원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네.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빅데이터의 어떤 변수를 자연이 아니라 사람으로 넣으면 이런 것도 어떤 쓰나미처럼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숫자로만 따지면 연도별 이태원 일동 그 헬로윈 축제 그때 네. 있어서의 생활 인구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나요? 예, 있다 없다 이런 데이터가 있죠.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이게 2만 정도였는데요. 2만 네. 수준이었는데 그 전에는 4만에서 7만대 인구였습니다. 이게 유동 인구 그렇죠. 예, 생활 인구라고 해서 밤 10시 시간대입니다. 헬로윈의 주말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에는 오랜만에 네. 거리두기 완전히 해제됐다라는 3년 걸 만이죠. 예, 감안한다면 사실은 10만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또 토요일 이태원 헬로윈 이 축제 때의 토요일 이태원 승하차 인원수가 네. 상당히 10만 이상 됐었던 것이죠. 아유. 예, 이게 팬데믹 때도 어느 정도는 유지됐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정도였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드라마도 있었고요. 이태원 우리나라 문화 수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 이거는 예측 가능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인구가 몰릴 걸로 예측이 가능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빅데이터 상으로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재난을 막으려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재난 관리에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특성이 3V라고 해서 3V? 예, 볼륨이라고 해서 규모, 뭐 버라이어티라는 이제 다양성, 그다음에 벨로시티라고 하는 속도 이런 면이 있는데요. 이 속도 면에서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자라든지 아니면 메신저 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신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신고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여러 번 누른다든지 그러니까 좋아요, 뭐 화나요 이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된다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지금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닙니다. 2017년에 이미 시장실이라고 해서요. 예, 서울시에 시장실에 이런 상황실이 있었죠. 당시 상황실에 들어가는 정보가 상당했습니다. 재난안전은 당연히 들어갔고 교통, 대기, 또 뭐 물가라든지 재정도 있고 상하수도, 뭐 여론 동향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네. 교통 그리고 800대 당시에는 800대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 CCTV가 완전히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더 좀 발전해서 이게 이번에 정상 작동을 했다면, 더 진보했다면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참사를 막거나 또는 희생하신 분들을 좀 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 3V의 하나 공개성, 오픈니스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개인들의 빅데이터가 정말로 이렇게 어떤 재난을 막은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딱 10년 전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에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송전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가정 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기름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 대란이 당연히 발생했겠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사용해서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방문을 할 때 여기는 기름이 얼마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줄이 있다.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도에 매핑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우리 그 마스크 대란 때랑 조금 비슷하네. 맞아. 그리고 우리 그때 백신 주사. 그것도 모자랐을 맞아요.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예. 되고 이런 것들이랑. 네, 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죠.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었는데요. 이후에 40m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가 육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16,000명 가까이 사망했고요. 2,7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부상자도 6,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 참사의 대혼란 중에서도 이 개인의 SNS가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당시 국민들이 스스로 다양한 SNS에 자신들의 이런 정보를 올렸는데요. 뭐 대피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태를 수습할 때 여기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올림으로써 정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지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또 SNS가 곧 개인들의 빅데이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SNS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처리라는 건데요. 이 측정을 해온 데이터가 사실은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가 대다수입니다. 전처리하는 데 드는 공력이 전체 분석의 95%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영상, 사진, 이런 말, 이런 댓글들을 다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데요. SNS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죠. 네네네. 재난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충분히 자동화해서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SNS 빅데이터는 중요하면서도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나아가서는 AI, 인공지능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이거는 다 겁니다. 주체가 정부가 돼야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제 전혀 백신 그때 예약 시스템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스크 네. 어디에서 살 수 있다. 요게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완전히 정부의 것으로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민간 협력의 산물이죠. 또 좀 전에 지선 의원님이 네. 또 조사해 오신 사례들 중에서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동일본 지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SNS를 통해서 어디에 중요하게 뭐가 파괴됐다.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다. 동일본 지진 때도 지금 뭐 미국 사례에서 기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기름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나눈다든지. 또한 우리 이번에 강남 침수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심각했죠. 강남하고 네. 구로 디지털 단지였나요? 그런데 침수가 됐을 때 어느 지역으로 오시면 좀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미리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정부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굳이 중심이 돼서 이 정보의 소통의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공개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빅데이터 소통 구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다 공개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예. 저절로 공개가 되는 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절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절로는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모아서 개방을 하고 네. 누구든지 이제 API 형태라고 하는데요. 접속을 해서 받을 수 있게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방해서 요새는 학생 그리고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작고 큰 회사들들 이런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네. 그때마다 그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데이터를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정해진 포맷으로 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아직도 남아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에는 의료정보 이런 것들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보라든지 개인의 어떤 신상정보, 또 금융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부에서 다루고 있고 그런 어떤 현행법을 어겼을 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거는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합적으로 이동에 관련된 것들,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더라,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동을 하더라, 이런 것들, 또 기상정보, 이런 것들은 가급적 개방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는 빅데이터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빅데이터의 미래, 제가 생각할 땐 아마 모든 개인이 반려 앱을 두고 그 반려 앱에 의해 계속해서 빅데이터,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아니면 뭐 의약품, 어느 뭐 약국, 병원, 아니면 어떤 뭐 어디 여행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곧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빅데이터는 사실은 모든 개인의 정보가 취합될 대로 취합돼서 다 같이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취향이 무시되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와 동일한 그런 취향을 또 느낄 수 있어서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굉장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 우울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예. 혼자 있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어디 병원을 가보세요 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어떤 개인의 감정까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 알고리즘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도 이미 그 뭡니까 스피커형 네. 뭐 개인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날씨 어때라고 하면 스피커가 이제 대답하죠. 예, 반응을 해주는 정도. 그 날씨는 이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색이 돼서 바로 실시간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이런 서비스가 다 있죠. 뭐 클로바 뭐 이런 서비스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가 되려면 이 디바이스가 나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다른 게 있죠. 예, 가령 반려 로봇이 나를 보고 나의 특정한 행동, 나의 뭐 가령 뭐 부착한 시계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의 뭐 맥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놈에 집어넣어서 지금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때 음악을 틀어준다라는 걸 자동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추천이 되고 추천 이전에 이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 반려 로봇이 주인님이 불안할 때 내가 2번 깡총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이게 평상시에 외부로 많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댁에만 계시는데 사실은 대화 상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맞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가 굉장히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정보 창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예. 네. 여기 들어보니까 네네. 빅데이터가 막 엄청 많은 군중들의 어떤 정보의 합의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에 대한 빅데이터도 엄청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파악해서 나를 알려준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 뭐 회사원분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숨을 4번 쉰다. 퇴근할 때는 이상하게 분위기가 업된다. 빅데이터죠. 그때 맞는 음악을 틀어주는 아유. 거죠. 출근할 때는 계속 뭔가 약간 우울한 잔잔한 음악 깔아줘. 나 퇴근 때는 락이 막 확. 그렇지.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각종 재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데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공식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뭐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부터 좀 잔잔하게 갈게요. 갈게요. 빌드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잔잔하게 갈게요. 운전할 때 우리 뭐부터 합니까? 시동 걸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안전벨트 매요. 그렇죠. 빅데이터는 안전벨트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안전벨트를 통해서 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네.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잖아요. 안전벨트다.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저도 해볼게요. 빅데이터는 빅파이다. 빅파이? 네. 빅파이어. 뭐죠? 빅데이터로 파악하는 이 세상. 줄임말로 같네요. 그렇군요. 빅데이터로 파악하는 이 세상. 세상. 빅파이. 네. 자, 좋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엄청 고민하십니다. 거의 뭐 개그코트 회의실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필기님부터 먼저 갈까요, 이번엔? 아니요. 아니요? 대표님부터. 빅데이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빅데이터는 광합성이다. 광합성? 광합성이요. 물론 광합성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없으면 이 세상은 종말이죠. 네. 예. 단 며칠만이라도 광합성이 중단된다면 이 세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사실 광합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도 있는데 네. 모든 아주 작은 이끼서부터 큰 나무까지 다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식량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고 문명을 만든 건데요. 바로 이제 광합성만큼이나 중요하게 될 그런 과정이자 자원이 빅데이터다. 좋습니다. 저희는 네. 되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네. 어찌됐건 역시 대표님도 스무스하게 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제가 언제 선택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네, 사행시로 가겠습니다. 사행시. 이야, 좋은데요? 빅데이터겠죠? 네, 빅데이터는 대대손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인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트러블 메이커. 버번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아우, 훌륭했다. 좋다. 해냈다. 이게 전형적인 딱 개그의 공식. 마지막에 네, 한번. 마지막 글자 꺾기. 역시 네. 좋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없다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가 없는 너무 좀 무방비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방송에 나갈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좋네. 네, 부럽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네. 듬직했어요. 감사드려요. 많이 준비만 하고 네. 뭔가 유머 코드라도 좀 섞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덕분에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었고요. 네. 기회가 되면 또 출연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장점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많은 재난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뒷받침이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